반갑습니다. 바른약입니다. 오늘은 아르기닌보다 더 좋은 보충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저와 같이 아르기닌이 잘 맞는 분들도 있지만 또 사람 바이 사람인지라 이게 더 효과가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영양제는 바로 레드비트입니다. 레드비트는 국내에서도 쉽게 실제 무로 만나볼 수 있는 식물로 동치미를 담근다던가 여러 색소에 사용되는 녀석입니다. 레드비트의 엄청 빠른 효과를 보기 위해 이 논문을 빠르게 봐볼까요? 사탕무 주스를 섭취한 지 3시간 후에 혈압이 상당히 감소했습니다. 최대 10 정도까지 떨어지네요. 확장기 수축기 혈압이 있는데요. 이것을 구분해서 크게 살펴볼 필요는 없고요. 혈압이 떨어질 때까지는 3시간 정도밖에 안 걸리는데 생각보다 오래 유지되네. 이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건 레드비트 안에 들어가 있는 질산염과 관련되어 있는데요. 비트 주스를 먹고 나서 혈액, 여기선 혈장 내에 나이트레이트, 즉 질산염들이 유지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고혈압 분류를 보면 혈압이 10만 떨어져도 고혈압 전 단계에서 바로 정상이 될 수도, 그리고 2단계에서 1단계가 될 수도 있는 그만큼 효과가 빠르고 괜찮은 물질입니다. 레드비트를 이해하기 위해 이 논문을 봐보겠습니다. 물질 분류가 매우 잘 돼 있어서 이해하기 쉽습니다. 레드비트 안에는 이렇게 다양한 물질이 들어가 있는데요. 폴리페놀, 사포닌, 플라보노이드, 비타민 여러 성분들이 있지만 베타인과 나이트레이트, 즉 질산염, 이 두 가지가 레드비트에서 효과를 나타내는 주된 영양 성분들입니다. 물론 다른 성분들도 몸에 좋기 때문에 부가적으로 효과가 있을 수 있겠죠. 들어는 있는데 이 부수적인 건 몸에 좋구나, 이 정도로만 생각해도 충분할 듯 합니다. 항산화 효과가 있는 기타 다른 물질들과 메커니즘들이 여기에 기술되어 있는데요. 넘어갑시다. 여기 부분이 핵심 효과와 메커니즘인데요. 깊게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부분을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가장 먼저 레드비트에 들어가 있는 나이트레이트, 질산염은 혈압을 낮춥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봤던 내용들이죠. 여기서 아르기닌과 대응되기 시작합니다. 어찌 보면 아르기닌보다 더 뛰어난 게 이쪽 부분에서예요. 아르기닌의 주된 원리는 혈관 확장작용과 그리고 요소 회로에서 독성물질 제거에 직접적으로 참여한다는 점입니다. 우리 혈관들은 이렇게 고무 호수 같은 걸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르기닌에서 만들어진 에노가스에 의해 혈관이 확장되고 혈압이 낮아지며 혈액순환이 촉진됩니다. 도로가 넓어지면 그만큼 더 원활하게 흘러갈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아르기닌의 혈관 확장 그림들이 많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이 레드비트의 나이트레이트 또한 질소와 관련된 물질입니다. 여기 레드비트가 저도 그릴 수 있을 만큼 매우 단순하게 그려져 있는데요. 여러 길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 NO, 산화질소 생성으로 귀결됩니다. 왠지 아르기닌이 더 쉬운 길을 가는 건 저만 그렇게 보이는 건 아니겠죠? 아르기닌이 괜찮았던 건 이렇게 단순하고 빠르게 전환돼서 그렇습니다. 다만 이 효소, 활성도가 사람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술을 잘 드시는 분들과 술을 못 드시는 분들 사이에 알코올 분해 효소 차이가 있듯이 말이죠. 레드비트 안에 들어가 있는 질산염은 이렇게 산화하는 효소를 통해 NO, 산화질소가 되는 게 주된 메커니즘이며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메커니즘이 따로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아르기닌과 다른 경로를 통해 산화질소를 생성하기에 나는 아르기닌 별로 효과 없었는데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할 만합니다. 다음은 베타인과 베타라인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베타인은 단독물질로 영양제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간 회복제로 유명한 헤포스는 지금은 헤파토스로 이름이 바뀐 명약이죠. 효과가 굉장히 좋은데요. 아르기닌, 이 성분 간장약으로 많이 쓰이죠. 많이 알려져 있는데 옆에 베타인이 있습니다.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 친구도 간에 도움이 됩니다. 간에도 지방이 쌓이죠. 이 몽글몽글한 친구가 지방세포인데요. 많이 쌓이면 지방간, 푸아그라 느낌이 되는 거죠. 베타인은 여기에 주로 작용하여 지방대사에 영향을 주고 간 해독에 도움이 됩니다. 베타인의 다른 이름은 트라이메틸글리신으로 메틸기가 3개가 있는 글리신으로 메틸 공여자로 사용됩니다. 혈관에 아주 치명적인 호모시스테인을 제거하는 데 사용되는 해독 성분이라 보시면 됩니다. 베타인은 이렇게 베타인 염산염 형태로 펩신과 함께 또는 단독으로 판매가 되고 있는데요. 위장의 산도를 낮춰주고 위산을 유지시켜줍니다. 위산이 부족하여 소화 능력이 떨어지는 분들이 많거든요. 여기에 굉장히 특효약입니다. 이 논문을 보더라도 베타인을 먹고 나서 위산 회복이 되는 걸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베타인은 식사와 동시에 먹었을 때 또는 식사 직전에 먹으면 더 효과적이라 레드비트 안에 들어있는 베타인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식사와 꼭 맞춰서 드셔야 합니다.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위산기능을 좋게 하고 여러가지 기능이 있지만 산화질소를 발생시키고 높은 항산 능력으로 인해 레드비트는 운동선수들 또는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먹습니다. 산화질소가 발생하기에 혈류순환이 촉진되고 근육 회복할 때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실제 운동에서 퍼포먼스 측면에서는 갑론을박이 조금 있는데요. 유산소 측면에선 이 점이 더 클 것은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지금까지 봐왔던 메커니즘을 바탕으로 추측을 더해보면 운동 수행 능력은 개인차가 있을 수 있으나 회복 측면에서는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혈액순환을 촉진시켜 노폐물과 젖산을 제거하니 일종의 피로회복 측면에서 말이죠. 레드비트의 경우 효과가 나타나는 게 개인차가 있습니다. 앞에서 봤던 이 그림에서 혀가 있는 게 보이시죠? 앞에 봤던 이 그림도 사실 이게 혀입니다.
입을 뜻하는 건데요. 입안에 있는 저 세균 유산균들에 의해 질산염들 전환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저게 입안이 없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 비하여 효과 편차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먹기 전까지는 모르는 상황이니 어렵기는 하지만 대부분 사람 입안에 존재하는 세균들이니 효과의 편차는 고전은 있지만 대부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약 효과가 덜하다? 그러면 내 입속에는 질산염을 전환시키는 세균이 적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듯 합니다. 입안 세균과 관련하여 재밌는 점은 자연적으로 원래 입안 세균, 유산균에 의해 식물에 들어있는 질산염을 잘 전환하는 사람들은 고혈압에 잘 안 걸리는데요. 이걸 못하는 사람들은 질산염 전환을 잘하지 못하고 이로 인하여 혈압이 올라갑니다. 혈압과 치주질환, 이빨 질환은 어느 정도 명확하게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요. 선후관계는 명확하지는 않지만 혈압에 의해 치아가 안 좋아지고 이로 인하여 입안 세균총이 무너지고 또 혈압이 안 좋아지고 이게 반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극단적으로 설명하는 논문에서는 가글을 하게 되면 입안 세균총이 줄어드는데 이로 인하여 혈압이 오른다 이런 주장까지도 나오는 거죠. 극단적인 측면이라 어느 정도 입안 세균, 유산균도 중요하구나 이 정도로 받아들이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유산균은 가루 형태가 저는 생각보다 번거롭지만 유익성이 더 큰 경우가 많아 치주질환이 있는 분들은 유산균은 가루 형태로 가급적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레드비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혈압을 낮춰주고 혈당에도 도움이 되며 위장 건강에도 도움이 되기에 여러모로 건강 관리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간혹 철분이 많아 좋다고 하는데 레드비트 100g 분말에 철이 7.2mg 들어가 있어 들어있다는 수준인지 철분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붉은색 때문에 혈액을 떠올려서 그런 경우인 것 같으니 철분 때문에 레드비트 섭취를 걱정하시는 분들이라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듯 합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